미래는 늘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삶은 간소해야 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고독의 즐거움. 아무튼 간소하게 자신의 일은 100이나 1000이 아닌 2가지나 3가지로 줄여라. 100만 대신에 6가지 헤아려라. 이 미친듯이 거친 바다 같은 현대 문명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구름의 흐름이나 폭풍과 사막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것을 신경 써야 하며 침몰하지 않고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추측 항법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계산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튼 간소하게 하루에 3번 하는 식사도 필요하다면 1번으로 줄이고 100개의 접시를 거두고 5개의 접시로 만족하며 다른 것도 필요에 따라 줄여나가야 한다. 먹고 사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잘 생각해보라. 그대 수입에서 일부분만 들이면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택 할부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료, 체면 유지비 따위가 그 나머지를 모두 갉아먹고 또 빚을 만들어낸다. 걱정과 허위의식을 지우면 된다. 그대는 지금도 부자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재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한 노동으로 손에 넣을 수 있다. 게다가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식생활을 해도 건강이나 체력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평화로운 시대, 평범한 점심시간, 분별력 있는 어른이라면 소금친 푸독수수를 배불리 먹는데 만족할 것이다. 식사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도 건강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식욕에 따른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필요한 식재료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사치스러운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고 만다. 기운 자국이 있는 옷을 입어도 무엇 하나 잃는 것은 없다. 천을 대고 기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난 결코 그 사람을 깔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건전한 양심을 갖는 것보다 유행하는 옷, 적어도 청결하면서 기운 자국이 없는 옷을 입는 일에 더욱 마음을 쓴다. 그러나 설령 그가 터진 옷을 입었다 한들 그것이 불러오는 최악의 지적은 약간의 부주의함에 대한 것일 따름이다. 살아간다는 것, 생활한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다. 인간에게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고양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만큼 고무적인 진리는 없다.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를 가득 채우며 무언가를 바라볼 때 매개체가 되어주는 공기 그 자체를 그리고 조각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며 분명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루의 본질을 고양하는 것, 그거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다. 삶의 종착역에서 깨닫는 진리가 있다. 물질의 허망함이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를 현자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며 살아간다. 인간의 많은 부분은 머지않아 흙으로 돌아가 썩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필연이라는 이름의 운명에 휩쓸려 무작정 돈을 모으려 한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한 것조차 없는 사람이 있다. 모든 투쟁은 거기서 비롯한다. 만일 모든 인간이 간소하게 살아간다면 도둑질이나 약탈은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사회에서만 일어난다. 인간은 전쟁에 고통받지 않았다. 모두가 나무 그릇 하나를 얻으려 하던 시대에는 고대 로마의 시인 티브로스의 시에서 왜 남들처럼 살아야 하는가? 왜 남들과 비슷해야 하는가? 왜? 라고 물어야 한다. 그 순간 삶의 혁명이 시작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했다. 당당하게 걸림없는 바람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사색하는 것이 인간이다. 진정한 지식은 오로지 자유롭기 위해서 존재한다. 자유롭게 사는 자는 입법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모든 법칙보다 뛰어나다. 비슈누의 성전은 이렇게 말한다. 능동적 의무라면 우리를 속박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지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외의 의무는 모두 우리를 피곤하게 할 따름이며 그 외의 모든 지식은 장인의 솜씨를 높이기 위한 것일 따름이다. 생활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만들자.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는 5분의 시간이면 된다. 그동안 모든 열정과 집중력으로 나를 바라보자. 먹고 사는데 매몰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을 명상이란다. 높은 곳을 목표로 하는 사이에 스스로를 노예로 부리는 주인이 되어 있진 않은가? 집이란 살아가기 위해 지녀야 하는 필수품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집에 목을 매어선 안 된다. 노동은 삶을 위한 것이다. 살아가는 것은 노동이다. 노동과 삶은 하나다. 삶을 노동에 바쳐서도 안 되고 노동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된다. 땀이 일의 모든 것은 아니다. 놀이하듯 자신이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인 듯 여유롭게 때로는 게을러 보일 만큼 느긋하게 살아볼 일이다. 나의 신념과 경험에서 볼 때 간소하고 현명하게 살아갈 마음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놀이며 즐거움이라고 확신한다. 내일은 내일의 일이 있다. 우리는 오늘의 일에 충실하면 된다. 내일을 오늘 살려고 하는 행동은 피하자. 무슨 일을 하든 생활 속에 여백을 가득 마련해두고 싶다. 머리를 쓰는 일이건 손을 쓰는 일이건 어떤 일을 위해서건 지금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몇 번이고 마음에 새긴다. 생활에 여백을 가득 두고 싶다. 여름 아침이면 늘 하듯 목욕을 마치고 나면 때로는 해가 떠서 점심때까지 소나무, 호두나무, 온나무에 둘러싸인 채 흔들림 없는 고독과 정적 속에서 햇빛 잘 드는 문 앞에 앉아 공상에 젖어든다. 이웃이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집을 살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인간은 집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지 않는 듯하다. 자신도 이웃처럼 집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평생 가난하게 살아간다.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은 스스로의 목덜미를 조르는 결과를 낳는다. 나는 커피나 홍차, 버터나 우유, 신선한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그런 것을 사기 위해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 노동을 하지 않으니 음식도 조금만 있으면 된다. 노동으로 소모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일을 하건 않건 마찬가지가 아닌가? 커피와 차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고 해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간소한 생활을 할 마음을 먹는다면 그대는 진정한 즐거움을 알 수 있다. 그대와 가족이 간소하게 살 마음만 먹는다면 여름에는 소풍하는 기분으로 허클베이를 따러 갈 수 있다. 무작정 소유화를 하지 말자. 생활은 장사가 아니다. 진정한 생활은 즐기는 것이다. 맛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다양하게 많은 양을 먹는다고 해서 미식가가 아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대식가가 되지 않는다. 자연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익인가? 그 이익은 모두 사람에게 열려있다. 원시시대의 생활은 간소하여 쓸데없는 소유물이 없었기에 적어도 자연의 일부를 빌려 쓰는 인간이 2천만은 있었다. 먹을 것과 잠으로 힘을 회복하면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다. 가능한 한 혼자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 사람과 같이 있노라면 설령 그가 몹시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금세 지겨워짐으로 시간 낭비다. 나는 혼자가 좋다. 고독만큼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다. 우리는 방 안에 혼자 있는 것보다 바깥에서 사람 속에 있을 때 더욱 고독을 느낀다. 어디에 있건 생각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늘 혼자다. 누구도 나를 추월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 있다. 천천히 걷는 것이다. 남들처럼이라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다들은 어디에도 없다. 이 세상이 하는 듯이 해서는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다. 자신이 걸친 옷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다. 약간의 음식과 간편한 옷, 꾸밈 없는 말과 손짓, 그것이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 평소 동물성 음식을 멀리함은 그것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잡아 배를 가르고 조리해 먹어보았지만 그것이 도무지 나에게 필요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빵 몇 조각과 감자 몇 알이면 번잡하지 않고 그릇을 더럽히지도 않으면서 영양을 섭취하기에 충분하다. 나는 오랜 세월 고기나 차나 커피를 즐겨 입에 대지 않았다. 몸에 해로워서가 아니라 도무지 먹고 싶은 마음이 일지 않아서다. 동물성 음식에 대한 혐오감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것이다. 검소한 음식과 수수한 생활이 많은 점에서
훨씬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지도 않을 손님을 위해 빈 방과 그릇을 마련하지 말자.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손님은 그대 자신이다. 어떠셨나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고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었어요. 양억간 번역가님이 옮기셨고요. 에이지21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일본 출판사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작품에서 뽑아 엮은 글을, 그러니까 일본어로 된 글을 바탕으로 번역한 책이래요. 이 책은 사람한테 좀 지쳤을 때, 제목이 고독의 즐거움이잖아요. 좀 사람한테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 저는 고독에 관련된 책, 외로움에 관련된 책, 그러니까 키워드를 약간 좀 혼자 뭐 이런 걸 찾아서 읽는 편인데, 그때 눈에 들어온 책이에요. 아무래도 월든을 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이야기니까 미니멀리즘과도 관련이 있고, 읽고 나면 뭔가 좀 사회생활이라는 명목하에 좀 너저분하게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서 지워주고 좀 본질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건은 아닌데 고기를 막 크게 싫어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엄청 좋아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책을 읽고 나면 좀 고기도 별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장도 더 건강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보는 것도 보는 건데 일단 장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삼시세끼라고 하잖아요. 저는 세 끼를 다 먹진 않는데 한 끼나 두 끼 이렇게 먹는데도, 그럼에도 이게 너무 크거든요. 사실 준비하는 과정이나 먹는 거나. 어떨 땐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되게 와, 이렇게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또 자주 먹으면 자주 먹는 만큼 장도 자주 봐야 되고 조리하는 시간도 또 들고, 가볍게 먹을 수 있고 자주 먹지 않는 게 삶을 참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약간 공복에 집중이 더 잘 되고, 왜냐면 배부르면 졸리잖아요. 고독해서 읽은 책인데 다음 인간관계도 가볍게 해주고, 머릿속에서 실제로 그 사람을 막 손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도 일단 내 마음이 좀 나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한테서 멀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미니멀리즘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음식까지 한 번에 생각을 가볍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일본 책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마루야마 겐지의 인생 따위 여신을 먹어라 라는 굉장히 센 책이 있는데 그 책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고독의 즐거움의 순한 맛이라면 도미니크 로로의 책들이 생각이 나고, 좀 센 버전은 인생 따위 여신을 먹어라가 생각이 났어요. 그 세 책 다 뭔가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좀 절제하고 없애버리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가끔 좀 머리를 확, 정신을 확 들게 하는 그런 책들인 것 같아요. 좀 혼자 지내고 싶지만 고독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읽고 나면 내면에서 뭔가 힘이 좀 솟아나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